2차원 배열을 정의하는 방법 한번 잘 또 이렇게 눈여겨 보시고 어떤 식으로 2차원 배열을 만드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2차원 배열은 뭐 X축, Y축, G축의 개념보다는 1차원 배열이 자꾸 이렇게 인브레이싱, 감싸지면서 그 그룹이 이렇게 중그룹, 대그룹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개념으로 차원을 생각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인덱싱 할 때는 큰 쪽부터 인덱싱을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이 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작은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인덱싱을 연습해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컬렉션이라는 거는 이제 어레이 리스트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큐, 스택, 해시 테이블 네 가지가 있다고 했고, 어레이 리스트는 약간 배열하고 다른 점은 배열은 사이즈가 고정됐고, 두 번째로는 동쪽으로 바뀌지가 않는데, 어레이 리스트는 어레이 리스트란 클래스를 시스템 컬렉션에서 정의를 내려가지고 이게 동쪽으로 바뀔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add라든가 insert라든가 또는 remove라든가 이런 커맨드를 써가지고 그 요소들의 길이를 늘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차원을 늘리는 거는 그런 기능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또 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그냥 각 차원의 요소의 개수를 늘려나가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당연히 가변 배열도 가능한 것이 그 가변 배열은 여기가 5번에서 했었죠. 가변 배열 어디서 얘기를 했죠? 여기서 얘기를 했네요. 가변 배열도 가능하다. 가변 배열은 이렇게 대괄호를 분리시켜 가지고 가변 배열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그룹별로 하다 보니까 모든 그룹이 만약에 분반이다 그러면 모든 분반이 같은 사람 수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1분반은 5명, 2분반은 7명, 3분반은 10명 이럴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죠? 또 1반 그것이 모여서 한 반이 됐다 그러면 한 반의 학생 수가 30명이 될 수 있고 저 반은 32명이 될 수도 있는 거,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든지 엑셀처럼, 엑셀은 이제 행과 열이 이렇게 격자 형태로 차원이 형성되기 때문에 엑셀 같은 경우는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죠. 그렇죠. 근데 그런 개념보다는 아까 얘기했듯이 소그룹, 중그룹, 대그룹의 개념으로 차원을 늘려나간다고 봤을 때 각 그룹의 길이가, 랭스가 똑같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은 이제 어떤 열의 요소의 개수는 얼마냐 하는 거를 알아내려면은 getLength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면 매번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컬렉션 맛보기에서는 어레이 리스트가 있고, 또 여기서도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어레이가 빠진 리스트도 있어요. 리스트랑 어레이 리스트랑 비슷한데, 리스트는 나중에 제가 일반화 컬렉션에서 좀 배우도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 컬렉션 할 때 리스트를 설명을 드리고, 지금 일반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어레이 리스트만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스택, 그 다음에 스택 P4가 뭐죠? Q, P4고, L4, 스택, 해시 테이블, 약간 딕셔너리의 개념이라고 그랬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 자, 인덱서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인덱서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클래스가 배열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클래스를 배울 때, 클래스라는 것은 인스턴트 객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프로퍼티를 이용해 가지고 은닉화를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은닉화하는 자체의 변수를 배열로 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내가 이제 은닉화하고 싶은 변수가 int ar이라는 배열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근데 얘를 내가 다시 프로퍼티로 넣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은, 여기 있는데 배열을 프로퍼티 만들기를 내가 새로 만들었어요. 얘를 만약에 int ar를 내가 프로퍼티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거예요. public int a 해가지고 get set 이렇게 만들면 int가 돼요. 얘의 단점은 뭐죠? obj 점 하고 요거 한번 만들어 볼래요? 만들면서 설명을 들어봅시다.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복사를 하고 여러분도 뭐 시간이 없으니까 복사해서 합시다. 컨트롤 C 해가지고 지금 뭐 11장인데 제너릭인데 여기다 만들자죠. 또 새로 그거 하기가 어려우니까 오른 버튼 네 추가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배열 프로퍼티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컨솔 앱 다음 글쎄요 뭐 그냥 이름 번호 없이 갈게요. 어레이 프로퍼티라고 합시다. 다 데려오긴 그렇고 이 중에서 네임스페이스는 그대로 가고 여기만 클래스 여기만 데려오게 합시다. 컨트롤 C 해가지고 네임스페이스 내에서 클래스 부분만 이 부분만 대체하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마이 클래스에서 int AR를 만들고 퍼블릭 A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요거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인덱서가 아니라 이건 프로퍼티예요. 프로퍼티 형태 아닙니까? 프로퍼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응? 어떻게 알아? 프로퍼티인지 아닌지? 일단 변수를 쓰고 변수의 한정자 쓰고 중괄호 쓰고 set get 하면 프로퍼티인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프로퍼티인지 이게 변수인지 헷갈리려면 변수는 보통 보면은 한정자 쓰고 타입 쓰고 변수명 쓰고 세미코론으로 끝나면 이건 변수구나. 프로퍼티는 뭐라고요? 여기까지 똑같은데 그때 중괄호가 붙으면서 set get이 붙구나 그러면은 그건 프로퍼티인 거죠. 그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래 놓고 요거는 당분간 소트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럼 지워버릴게요. 간단하게 프로퍼티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내가 프로퍼티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프로퍼티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서 들어온 값은 ARR로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보낼 때는 이 ARR 자체를 내보내라고 했으니까 이 내부적으로 그 로컬 변수인 ARR 배열을 중개사로 하는 프로퍼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동안은 스칼라 프로퍼티만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배열 프로퍼티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스칼라 프로퍼티는 뭐죠? 이 자리가 그냥 A 하나 int하고 배열이 아닌 그냥 int A 이렇게 했고 A를 프로퍼티화 하면은 여기서 A를 넣고 그냥 set A return value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배열을 보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배열로 선언해주고 이 앞에다가 똑같이 배열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레퍼런스로 배열 명칭만 보내주면은 이게 참조자라 그래가지고 배열은 항상 힙 공간에 있기 때문에 배열명 자체가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에 배열 복사가 되는데 이건 얕은 복사예요. 다 지난번에 했던 겁니다. 얕은 복사라는 건 뭐냐면 주소지만 복사하는 거지 컨텐츠는 복사가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었죠. 결국은 동일 얕은 복사는 어떻게 역할을 하죠? 두 개의 변수가 한 몸처럼 행사를 했죠.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내가 동일한 각자의 배열을 선언하고 A와 B의 주소지를 참조 복사를 해버리면은 A에서 바뀐 값이 B에서도 바뀐다는 거예요. A 3번을 1로 했는데 B의 3도 1로 바뀌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얕은 복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얘를 얕은 복사의 개념으로 얘를 배열을 프로퍼티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메인에서 마이 클래스를 오브제이를 만들었어요. 네, 뉴 마이 클래스에서 만들었어요. 이제 이거는 뭐죠? 마이 클래스 객체를 인스턴스를 만든 거죠. 그럼 마이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든 거죠. 인스턴스를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딱 보기에 obj a new int 해가지고 1, 2, 3, 4, 5를 했어. 이건 뭐 한 거예요? 얘는 뭐 한 거예요? 커멘트 주소문을 붙여봅시다. 그냥 배열 A 만든 거죠? 표기값 그냥 1, 2, 3, 4, 5를 해서. 이거는 클래스랑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여기서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배열 A 생성한 게 아니죠. 요 obj 자체가 마이 클래스 인스턴스니까 obj.a 하는 순간 뭐가 된 거예요? obj에 연결된 프로퍼티 A
점 A니까 그죠? 이 같은 이름으로 프로퍼티, 배열 프로퍼티를 쓴 거네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성문 뭐라 붙이죠? OBJ 인스턴스, OBJ 인스턴스의 배열 프로퍼티죠. 배열 프로퍼티 A를 뭐 한 거죠? 셋한 거예요. 왜? 라이트한 건 다 셋 명령을 자동으로 호출하는 거거든요. 프로퍼티에서 라이트는 셋, 리드는 get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 약간 벌려서 네. 자, 배열 프로퍼티로 간 거예요. 네. 그리고는 뭐 소트는 나중에 돌리고 그냥 그 A 값을 찍어 봅시다 하면은 요거는 출처는 날리고 그 다음에 쭉쭉쭉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1, 2, 3, 4, 5가 출력이 돼야 되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1, 2, 8, 4, 5 그대로 출력되고 있죠. 이게 이해가 됐다면 이걸로 끝나야 되잖아요. 왜 인덱서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배열 프로퍼티가 가능하면 그걸 끝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름을 ARR로 해서 망정이지 이거를 같은 이름으로 배열명하고 어토로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죠? 같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같이 갈 수 있죠? 예. A로 안 하고 뭐라고요? ARR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얘를 ARR로 하고 얘가 필요가 없어진다 그랬죠? 잘 보십시오. 이제 더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토 프로퍼티예요. 어토 프로퍼티는 뭐라고요? 내부 변수하고 프로퍼티명하고 같은 경우 내가 굳이 이름을 달리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놈은 A고 어떤 놈은 ARR이고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은 같은 네임으로 한다 그러면 get set만 써버리면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끝나는 거고, 그쵸? 그런 경우에는 어토를 보겠습니다. 어토 여기네요. 프로퍼티. 자동 프로퍼티 어떻게 써놓나요? 이름이 같은 경우 오토 메인 함수 오토 프로퍼티 그쵸? get set 퍼블릭 이름은 들어가네요. 이름이 들어가고 선언 자체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얘가 없네요. 그죠? 굳이 얘를 선언할 필요가 없지. 가상적으로 저기 있다고 보는 거죠. 그죠? 이거 얘는 사라지고 대신 여기다가 ARR을 넣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로컬 변수 ARR이 들어갔다고 치고 다 사라졌잖아요. 그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프로퍼티인 경우에는 더 간단하게 한 줄로 써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실제 코드들은. 그러면 굳이 뭐 내용이 없는데 뭐 굳이 뭐 이렇게 쓰냐. 여기 어떤 프로퍼티를 한 거죠. 그죠? 그래도 머릿속에는 여러분이 뭐라고요? 같은 이름의 ARR이 이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내가 프로퍼티로 넘기는 값이 또 ARR이구나.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줄어든다 그랬죠. 이렇게 돌아도 여러분들은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대신 프로퍼티 명은 일치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A가 돼서는 안 되고 뭐라고요? A, R, R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시험 문제를 다 내면 여러분들이 속속속속 할 수 있어야 프로퍼티를 다 이해한 거고 어떤 프로퍼티도 이해를 한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왔다 갔다 해버리고 뭐 그러면은 오류가 어디서 나는지도 모른다 그러면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될까요? 이게 AR, R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고친 거 다 여러분들이 다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실행해 보면은 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 복습을 왜 하느냐면 인덱서를 얘기하기 위해서예요. 얘를 만약에 내가 ARR이라고 이름을 만들 수도 있죠. OBJ를. 그렇지 않습니까? OBJ ARR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ARR. 그럼 얘가 다 뭘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ARR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내 맘대로지 뭐. 그죠? 그리고 얘도 ARR로 가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니, 클래스 명이니까 ARR을 쓸 수 있는 거고, 프로퍼티 명도 ARR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자유잖아, 자유.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그죠? 여기서 개발자들의 불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 ARR 이게 뭐냐? 그냥 ARR 하나만 쓰면 끝나는 거 아니냐? 코드가 지저분하다. 그래야 C샵 회사에서 개발자들이 자꾸 불만을 터뜨리니까 그러네. 중복이네. 그러면 ARR 하나만 쓰면 허용하면 되겠네. 그렇게 되겠죠? 그게 인덱서예요. 그래서 인덱서를 만들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인덱서를 만들어 볼까요? ARR 하나만 쓰는 게 가능해질 거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만들면 되죠? 인덱서. 아까 또 인덱서로 가야 되네요. 저도 지금 인덱서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면 또 인덱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인덱서로 가서 인덱서 선언하는 거 지난번에 제가 끝물에 인덱서를 자꾸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완벽하게 이해한 것 같지도 않고 저도 열심히 설명했지만 저도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사이에 열심히 또 인덱서를 뚜렷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해서 인덱서를 다시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겁니다. 자, 인덱서 가보겠습니다. 자, 인덱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배열 프로퍼티를 클래스를 배열처럼 다루게 하는 프로퍼티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굉장히 추상적인 표현이었지. 그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클래스 프로퍼티를 배열처럼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클래스 프로퍼티의 배열 프로퍼티를 먼저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름이 중복 2번 써야 한다는 걸 알게 됐죠. 자, 그걸 놓고 다시 배열 프로퍼티 한 거 만들었고 이제는 인덱서를 구현하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인덱서를 구현하려니까 인덱서 세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뭐예요? 이 부분이죠. public int this 끝이죠. 갑니다. 얘를 뭘로 바꾸라고요? int 응? 네, 갑니다. 가는 거예요. int 보고해야 돼 나도. int 요 자리가 뭐로 바꾸려고 this가 들어가요. 인덱서를 할 수 없어. 이건 외워야 돼, 그렇지? this. 그다음에 이 안에 i 대신에 들어올 수 있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여기 어차피 인덱스 값 i 0, 1, 2, 3, 4가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정수형이 돼야 되겠죠. int i 해가지고 네 인덱스화가 됐어요. 그리고 됐죠. ARR get set 왜 이게 왜 오류가 나나요? 어터가 안 되나? 네? 어터가 안 돼요? 일단 어터까지 좀 들어간 상태잖아요. 지금은 뭐 어터 아닌 걸로 해봅시다. 미안합니다. 그럼 어터 아닌 걸로 가려면 여기를 뭘로 바꾸죠? 프라이빗 배열을 선언해 놔야 되잖아요. 오토가 아닌 경우에는. 그죠? 여러분 저 따라오시고 계시나요? 네, 그럼 여기를 프라이빗 배열로 또 가려니까 뭐가 돼야 돼요? 프라이빗 네, int 네, 뭐죠? ARR로 다시 갑니다. 아까는 이름이 같은 경우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게 인덱서에서는 또 지원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어터를 new int 네 5개짜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원래는 뭐 빈 공간으로 해도 되는데 5개짜리를 만들었어요. ARR 5개짜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로 가죠? int i 갔죠? this ARR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군요. 미안합니다. 다시 가보겠습니다. 없애버리고 네 ARR을 없애버리겠습니다. ARR이 없어야 되네요. 변수명이 그쵸? 바로 가겠습니다. 네, 안 되네요. 뭐 다시 갑니다. 미안합니다. 그냥 원래대로 있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가고 this 여기로 갔죠.
자, 이거는 오토가 아니라 직접 선언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를 네. 자, 셋부터 갑시다. 셋. 그래서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셋 하고, 네, 다시 중괄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셋 정리를 하려면, 네, 그렇게 해서, 네, ARR은 value로 들어온 값은 탭, 네, 어디가? ARR은 네, value로 탭, 네. 이 값을 set으로 했죠. 그러면 세미콜론은 없애줘야 되겠죠. get은 네, 조금은 코드가 많이 들어가네요. 뭐 코드가 너무 없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샥 뭐야? 탭 네, set하고 return ARR 좋습니다. 다 갔죠? 그 다음에 프로퍼티 정의가 끝나야 되니까 중괄호 끝. 네. 아무 문제 없죠. 조금 코드가 길어지긴 했지만 아까 배운 거랑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어터가 아니고 private ARR을 만들고 int this 이렇게 썼어요. 그렇죠? 뭐예요? 인덱서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 여기는 셋게 똑같고, 그죠? 여기는 프라이빗 만드는 거 똑같잖아요. 아까 그 프로퍼티 배열하고. 어느 부분만 달라졌죠? 여기만 달라졌잖아. this라는 부분하고 대괄호 치고 int i가 추가되는 부분만 달라졌잖아요. 그런데 뭐를 허용하느냐? 이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my class ARR new my class 하는 순간 뭐라고요? 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ARR my class 지금 인스턴스를 만든 거잖아요. 객체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 ARR이 같은 변수명, 아까 우리가 인덱서를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이 my class에서 프로퍼티 명이 바로 this가 되는 순간에 my class 객체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내 my class 객체명을 obj로 했지만 obj가 this로 연결됐기 때문에 obj 이름의 프로퍼티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인덱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my class ARR 되는 순간에 ARR이라는 객체명에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배열 프로퍼티가 만들어진 거예요. this 때문에. 그러면 뭐가 가능하다고요? ARR이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죠. 생략이 가능한 겁니까, 여러분? 근데 왜 빨간 줄이 거죠? ARR, new, int. 왜 안 돼요? 조금 더 고민해 봅시다. 왜 한 번에 안 됐는지. 한 번에 안 되고 일반 변수 A를 일반 변수 A를 선언하려면 여기다가 int 뭐지? 대괄호 치고 A 이렇게 주면 일반 변수 A를 배열로 선언하는 거죠. 그래 놓고 요거 나중에 좀 하고 요건 나중에 하고 for each를 써서 요 A의 값을 집어넣고 A에 있는 값을 여기서 어떤 걸 하고 싶은 거냐면 인덱서를 쓰는 거예요. ARR I 그치? A 뭐 하고 있는 거죠? 복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이거는 배열 일반 배열이에요. A를 얼로 인덱서 ARR에 복사. 지금 ARR은 뭐가 된 거예요? 인덱서예요. 왜요? this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ARR.ARR이 빠져버렸죠. 그냥 클래스명이 배열처럼 쓰는 거죠. 그게 인덱스라고 그랬으니까. 정말 복사가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얘를 복사해서 다시 갖다 놓겠습니다. 컨트롤 V 네 해가지고 이번엔 뭐죠? 건설 라이트 라인 네 뭐를 찍고 싶은 거예요?
i를 찍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ARR 요거를 찍고 싶은 거죠. 그냥 할게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안 하면 포이치를 안 쓰고 그냥 포문을 쓸게요. 일단은 고민을 해봅시다. 그러면 지금 어차피 5개라는 거 아니까 0부터 네 i는 5개 하고 i 플러스 플러스 하면 포문을 쓴 거죠. 포이치문을 안 쓰고. 그러면 지금은 저게 오류가 나니까 그러면 뭐를 쓰는 거죠? ARR 이건 가능해야지. 네,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인덱서. 근데 인덱서를 인해가지고 안 되네, 그거는 직접 액세스가. 왜 안 되는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인덱서 ARR을 뭐죠? 출력해보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를 바꿔야 되겠네, 그죠? 아니면 여기를 어떻게 그걸 못 발견할 뻔했어. 어떻게 그걸 발견했지? 아니면 여기를 i를 해주든가, 그지? 네. 그래서 역시 똑같이 이렇게 잡아주면 문제가 없겠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해주면 잘 나오고 박수. 네. 자, 여러분 이제 잘 보시면 다시 한번 인덱서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AI의 값을 ARR로 라이트 했죠. ARR은 인덱서이자 배열 프로퍼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뭐가 가동됐다? 내부에서는 셋이 가동됐구나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여기서는 뭐죠? ARR 값을 직접 읽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요? 리드니까 get을 가동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지금은 AR이라는 인스턴스 명을, 객체명을 그대로 배열처럼 쓰고 있죠. 따라서 ARR.ARR이 필요가 없는 게 돼버렸죠. 여러분들이 요 개념까지만 이해하면 인덱서까지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서는 쉽게 얘기하면 배열 프로퍼티인데, 배열 프로퍼티처럼 쓰려니까 뭐죠? 프로퍼티명 써야 되고 객체명 써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덕지덕지하다 이거지. 어차피 한 번 쓰고 말 거고 내부 프로퍼티가 배열밖에 없다면, 물론 여기서 기본적인 가정은 뭐죠? 클래스의 멤버들이 배열밖에 없는 경우야. 만약에 거기에 배열도 있고 뭐 int a도 있고 int b도 있고 그랬다면은 아까처럼 써야 되겠지. 그러면 ARR.ARR, ARR.A, ARR.B 뭐 그렇게 써야 되겠지. 근데 멤버라고나 ARR 자기 이름에 똑같은 이름의 배열밖에 없는 경우에는 중복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인덱서로 가는 게 낫겠다는 거고, 인덱서로 가면은 이제 마치 클래스 객체를 배열처럼 쓸 수가 있고, 실제 그 배열이라는 것은 배열 프로퍼티다.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이 암시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면은 인덱서도 다 이해를 하신 겁니다. 자칫 네, 역시 이 코드를 진행해 보면 당연히 순서가 정렬이 바뀐 게 출력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거까지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가봅시다. 사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배열을 프로퍼티를 만들게 하고 그걸 다시 인덱서를 구현하기를 제가 다 추가해 넣어놨으니까 오늘 한 내용 잘 개념을 잘 잡아주시고 나갔으면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 스토리 뭐죠? 1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일반화 프로그래밍. 이건 쉬워요. 여기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거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코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논리는 같은데 데이터 형식 때문에 계속 오버로딩을 해줘야 된다. 인트형을 만들어놨는데 더블형, 스트링형 뭐 계속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컴파일러 타임에 지정을 해줘서 컴파일러 타임에서 인트형이다 하는 순간에 컴파일링 해주는 순간에 인트형으로 바뀌고, 마치 C 언어에서 define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define, 샵 define 해가지고 뭐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엔 컴파일 타임이 바뀌는 거거든요. 소스가 바뀐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화 프로그램은 소스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컴파일 타임이 바뀐다는 것은 소스가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만 소스가 리플레이스 되는 거죠. 리플레이스. define 명령에 의해서 리플레이스 되는 거죠. 보통 보면 상수값들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define으로 써버리잖아요. 보통 보면은 그죠. 그래서 나중에 define에 있는 값들만 바꿔주면 코드들이 다 바뀌잖아. 거기에 따라서 뭐 100개, 200개는 다 연결된 것들이 자동으로 바꿔주잖아요. 누가 바꿔주죠? 컴파일러가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형식 매개 변수라는 걸 써서 컴파일러 타임에 요 값이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제를 하나 들어보죠. 자, 요런 예제를 해볼까요? 더 간단한 예제 한번 해볼래요? 더 간단한 예제 한번 짜볼게요. 가장 간단한 예제. 더하기 add 함수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오른 버튼 추가해가지고 add 함수를 만드는데요. 일반화라는 개념으로 제너릭이란 말을 쓰겠어요. 그러면 제너릭이란 뜻은 일반적인 이런 제너럴의 새로운 형용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너릭 애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프로그램. 이거 만들어 보죠. 자, 어떤 함수냐면 이거예요. 그냥 클래스 안 만들고 그냥 뭐죠? 그냥 메소드만 만들어 볼게요. 메소드. 그냥 static int add int a int b. 왜 빨간 줄 어디죠? 불안해. 리턴 그래요. 왜 빨간색 어디죠? 퍼블릭이 빠져서 그런가? 스테릭 인트 퍼블릭 넣어볼까요?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요즘 이런 것도 잘 안 보여. 네, 됐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인트 인트 할 건 뭐 있어? 바로 불러보겠습니다. 헬로 달러로 갈까요? 네, 달러로 갑시다. 달러 물음표 중괄호 add 3, 4 네, 바로 호출했어요. 중괄호 닫고 느낌표 소괄호 다 끝났죠. 자, 그냥 add 함수 호출해가 3, 4를 호출해가지고 출력하라 이런 뜻이니까 7이 나오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뭐가 나와야 돼요? 7이 나와야 되겠죠. 당연히 7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얘를요 내가 더블0으로 선언했다 그러면 또 오버로딩을 해가지고 또 더블 오버라이딩인가 오버로딩인가 그죠? 오버로딩을 해가지고 또 더블 0을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개 만드는 게 귀찮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int 대신에 여기를 꺽쇠가로 t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메소드 일반합니다. 그러면 t 자리에 들어올 것이 요 int였잖아요. 그죠? 이것이 대문자 t 여기가 대문자 t로 바뀌는 거예요. 일반화 시키는 거예요. 자, 호출할 때는 뭐라고요? 꺽쇠가로 그 자리가 뭐라고? int야. 이렇게 해주는 순간 스테릭 죄송합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여기는 int t 죄송해요. 어떡하죠? 여기가 t 미안합니다. 인트가 여기가 인트잖아요. 그죠? 얘는 항상 a, b는 뭐예요? 미안합니다. 걔 하필 이런 예제를 들어가지고 다이나믹을 쓸게요. 미안합니다. 나중에 다이나믹 왜 쓰는지는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다이내믹. 이렇게 요즘은 스페링도 잘 틀리고. 다이내믹. 네, 미안합니다. 예제가 별로 안 좋았어요. 왜 또 이런 예제를 들어가지고. 네, 이렇게 갈게요.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7 가죠? 이거를 왜 붙이느냐는 좀 나중에 따집니다. 왜? T 형식은 연산이 안 된다는 또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네, 연산하게끔 만드는 게 다이나믹 한정제를 써주면서 이제 연산이 가능하게 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건 나중에 좀 따지기로 하고, 중요한 거는 A 플러스 B를 리턴을 해주는데, 얘 리턴은 인트형이잖아요. 이것도 이상하네. 뭘로 바뀌어야 돼요? T로 바뀌어야 되지. 네. T로 바뀌어야 되죠. 그죠? 네, 왜냐면 나중에 내가 이거 W형으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럼 W형이 나가야 되잖아. W 더하기 W는. 그죠? 자, 그러면 int 3, 4 하는 순간에 요 T 자리에 int가 들어온 거고요. 그 순간에 TTT로 되어 있는 건 다 int로 바뀐다는 거예요. 컴파일러 타임에. 오케이? 머릿속에 그걸 상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은, 그렇구나. 7이 바뀌는구나. 자, 마술을 부려보겠습니다. 더블로 와보겠습니다. 더블. 갑니다. 이 자리가 뭘로 바뀌면 된다고요? 더블로 바뀌면 된다. 진짜 더블에 실감나게 하려면 3도 3.2, 4.5 해보겠습니다. 그죠? 실감나게. 그러면 7.7이 나와야 되겠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요게 이제 일반화하는 거예요. 메소드 일반화. 스트링으로 가볼까요? 스트링. 여기가 뭘로 바뀌어요? 스트링, 그죠? 예. 네. 여기를 첫 번째 A 스트링은 고경찰. 두 번째 스트링 뭘로 할까요? 박사 그래 볼게요. 전무? 박사? 박사가 더 좋아요. 스트링 더하기는 뭐예요? 그냥 스트링이 연결되죠, 그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중괄호가 하나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고경철 박사 소괄호가 빠져서 그런 거죠? 소괄호가 빠졌고 중괄호는 여기서 있어야 되고 맞죠? 맞나요? 네, 실행해 보겠습니다. 고경철 박사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반화 프로그래밍과 오버로딩과 조금 당연히 동일하죠. 그거를 타이핑이라고 하는데요. 항상 타이핑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암묵적 타이핑이라고 해요. 암묵적 타이핑. 그래서 인트형이 W형으로 넘어간다든가 뭐 가능한데 명시적 타이핑이라고 해서 아예 타이핑 지정자를 타이핑 캐스터라고 넣어주는 경우도 있죠. 가로 열고 난 인트형으로 바꿔라. 그런 경우 하는데 이제 강제로 형변환을 한 다음에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근데 저장되는 변수의 타입에 맞춰서 암묵적으로 자동 변환이 돼요. 근데 혹시라도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머가 가로 열고 인트형으로 바꿔라 해줘 하는 게 안전하죠. 그래서 명시적 캐스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 상황에서도 이제 저 T라는 디파인으로 이제 같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저것도 이렇게 동일하게 공식적으로 입력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본다는 말씀이시죠? 여기서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예제에서는 내가 뒤에 가서는 인트형 두 번째 걸 인트형으로 보냈잖아요. 네.
그렇지만 얘가 더하기 연산을 할 때 인트 더하기와 더블 더하기는 더블형으로 자동 변환이 되거든요. 어차피 결과가 더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일부러 더블로 받았는데요. 내가 이거를 만약에 T1으로 받는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다시 이걸 인트형으로 리턴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6.5가 아니라 6이 나오지 않을까? 해보겠습니다. 안 해봤는데 해보는 거지 뭐. 뭐라고 치네요. 안 된대요. 예, 그러니까 인트형에서 더블형으로 가는 건 되는데 더블형에서 인트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데이터에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C언어는 돼요. 근데 C샵에서는 그걸 막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집합체를 볼 때 서브셋에서 슈퍼셋으로 넘어가는 건 허용하는데 슈퍼셋이 서브셋으로 넘어가는 건 허용을 안 한다고 교과서 써 있더라고요. 그걸로 봐서는 그거 개선한 것 같아요. 혹시라도 데이터 왜곡이 생기면 나중에 가서 논리적 오류를 발생해가지고 나중에 개발자가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소수점 지워가지고 프로그램 오류가 안 나버리면 너가 원했던 거 아니냐 그럴 수도 있지만 원했던 게 아니야. 실수로 그런 거야. 그러면 소수점이 사라짐으로써 막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다 데이터가 왜곡되는 거 막았네요. 지금 보니까. 네. 그래서 이런 식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는 T1은 지금 더블형으로 인트형으로 넘어갔으니까 그것은 안 되는 형변환, 암묵적 형변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내가 굳이 T1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명시적으로 얘를 바꿔줘야 되겠지. 그건 너무 복잡한 거니까. 그럼 일반화 프로그램의 원칙을 깨는 거니까 일반화 프로그램은 대부분 동일 타입의 동일 연산 같은 거를 여러 개를 하는 경우에 굳이 원하는 거지. 내가 굳이 이거를 타입을 달리해가는 거를 연산해가지고 이걸 일반화시키겠다 그러면 너무 문제를 위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런 것까지는 고려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반화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언 형식은 메소드를 일반화하는 경우에는 메소드 뒤에다가 앞에다 붙이는 게 아니고 뒤에다 붙이죠. 메소드 뒤, 그렇죠? 뒤에다가 꺽쇠를 붙여서 형식 매개 변수라는 거는 넘어오는 값이에요. 내가 앞으로 리플레이스 될 값이죠. 그렇게 넘어오고 매개 변수 목록을 써준다. 그리고 T기호로 치환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느 기호로 써도 상관은 없다는 거죠. 식별만 되면 된다는 거죠. 한 개만도 아니고 여러 개 쓸 수도 있는 거고 굳이 다르게 형변환을 시키고 싶으면. 그래서 인트형 어레이 복사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01의 카피 어레이 이걸 만들어 놓은 거니까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실제로 한 일은 뭐예요? 카피 어레이예요. 소스와 타겟이라는 두 개의 배열이 있는데 얘를 뭐라고요? 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포문을 이용해서 복사를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스는 1, 2, 3, 4, 5를 하고 타겟은 이 소스의 랭스만큼만 사이즈만 잡아놓고 비어있는 상태예요. 그래놓고 카피 어레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해가지고 복사를 시켜서 타겟을 찍어보니까 소스의 값이 찍히더라 하는 그런 예제 프로그램입니다. 요거는 일반화한 거 아니죠. 그럼 요거를 01에 카피 어레이로 해가지고 실행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1, 2, 3, 4, 5가 이제 번역될 텐데 얘를 일반화 시켜보겠습니다. 일반화 시키려면 어떻게 일반화하면 되겠어요?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죠. 사실은 일반화한 건 여기다 만들어 놨는데 내가 그냥 이거 고쳐서 일반화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일반화가 되겠어요? 이 자리를 일반화하고자 하는 거 뒤에다가 꺽쇠를 붙이라 그랬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하산하고 싶을 때 문제를 이런 걸 내는 거지. 이 자리에서 일반화를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뒤에다가 인트 해주고 네. 그럼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인트 자리가 받게 되잖아요. 배열도 마찬가지지. 뭐 t에 대괄호 열고 그죠? 여기도 뭐예요? t가 되겠죠? t에 대괄호 열고 닫고 배열이니까 그건 t로 가고요. 그죠? 그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이니까 뭐 반환 파일 필요 없는 거고 이 뒤로 가서는 뭐예요?
int i의 소스 랭스에 이거 다 어차피 일반화랑 무관한 거니까 다 된 거죠. 여기서는 다이나믹 안 썼잖아요. 왜요? 연산하지 않았잖아요. 연산은 T타입은 연산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사 같은 건 된단 말이죠. 여기서는 뭐죠? int형으로 소스를 만들고 타겟도 int형으로 만들었어요. 다만 호출할 때 뭐라고요? 매개형수 형식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보내줘야 되죠? 이 자리에 보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보내줘야 돼요? int 이렇게 보내줘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찍어봐야 되겠죠? int i는 int target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아까 우리 이다영 씨가 지적한 대로 이거 나중에 더블로 바꿀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냥 인덱스를 써서 하겠습니다. 포문을 써가지고 int i는 5개라는 걸 아니까 뭐 모르면 랭스 써도 되는 거니까 랭스 프로퍼티니까 이거는 소괄화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긴 그런데 사실은 그거는 조건문이기 때문에 저 빨간 줄은 생기는 거랑 무관하거든요. 타겟 랭스 그냥 프로퍼티였네요. 메서드가 아니라 이는 왜 또 빨간 줄이 왜 거죠? 모르겠네. 자 일단은 그 초기 안 시켜서 그렇구나. 별일이 다 있다 그죠? 지금 포문은 이런 거 다 안 따져주는데 아주 친절하구나. 아주 C샵이 친절한 언어였어요. 네. 일단 이렇게 놓읍시다. 그래야 완전 일반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얘는 완전히 일반화가 됐죠. 자, 일반화니까 더블로 바꿔봅시다. 더블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굳이 여기는 그냥 그대로 놔둘게요. 놔두고, 여기를 다 더블로 바꿀게요. 더블. 그럼 여기도 더블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더블. 얘네들은 간섭이 심하구나. 여기 또 인트냐 이래가지고 인트라면 어때? 근데 안 된다는 거야. 더블. 그죠? 여기도 또 안 된다는 거야. 더블. 네. 이게 또 대괄호가 빠졌다는 거죠? 대괄호. 네. 사이즈만큼만 얘는 잡아놓은 거지 빈자리, 빈 상태고 이 자리가 매개변수 형식을 더블로 보낸 거죠. 그리고 얘는 네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됐죠? 실행해 보면 뭐 혹시 몰라서 이거 1.1로 하나만 바꿔놓을게요. 이게 원래 더블이면 1.1인 게 오류가 나야 되니까.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아까 똑같은 문제를 배열 예제로 해가지고 한 겁니다. 됐습니다. 08의 제너릭 컴페어 08의 제너릭 컴페어 네, 요거예요. 자, 요거랑 비교를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지금 프로그램 캘큘레이터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인트 플러스와 인트 마이너스를 만들었어요. 인트 플러스와 인트 마이너스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클래스 배울 때 했죠. 그래서 캘크라는 클래스 객체를 만들어가지고 캘크점 플러스 하면 3과 4를 보내서 더한 거고 캘크점 마이너스 하면 3과 4를 보내서 빼는 거라는 그냥 단순한 두 개의 메소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얘네들을 전부 일반화 시키려고 보니까 하나하나를 일반화 시키면 되겠죠. 그러지 말고 클래스 전체가 인트형이냐 더블형이냐로 전체를 갖고 얘를 통솔하고 싶은 거예요. 인트형 클래스, 더블형 클래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굳이 하나하나의 메소드를 일반화할 게 아니라 클래스 전체를 일반화하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한 게 클래스 일반화입니다. 요거를 일반화로 바꿔보겠어요. 어떻게 바꾼 거예요? 인트 클래스 다음에 캘큘레이터 다음에 매개변수를
받았어요. 꺽쇠 T로. 아까 메소드 다음에 꺽쇠 T로 받은 거랑 똑같은 거죠. 클래스명 뒤에 받았고, 받았으니까,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꺽쇠 가로가 아니라 전부 뭘로요? 리플레이스로 가가지고 전부 여기서 인트형으로 됐던 거는 다 T로, 인트형으로 된 거는 전부 T로 이렇게 바꾸고, 이거 연산이 들어가니까 다이나믹은 넣어준 거고요. 지금 다시 마이너스도 인트 대신에 T로, 요거 대신에 TT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일단은 요건 생각하지 맙시다. 이 두 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뭐랑 똑같아요? 아까 메소드를 만들 때 얘를 받아가지고 이 내부에서 T로 대체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다만 통으로 뭐라고요? 클래스에서 받고 있잖아요, 매개변수 형식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아까 카피 어레이를 갖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기서는 뭐죠? 여기서 받으면서, 여기 꺽쇠 가로가 받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서 매개변수를 받으면서 그 다음에 정의 부분에서나 리턴 부분에서나 전부 애들을 대체되는 거를 여기서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피 어레이도 메소드로 안 하고 클래스로 가보겠어요. 현재는 이게 클래스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클래스 객체로 만들 수 있죠. 뭐죠? 스테릭, 네, 클래스, 네, 카피 어레이, 카피 어레이 쓸까요? 아니, 이거 하지 맙시다. 이건 클래스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메소드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고. 그래서 요거를 아까 클래스를 만들어서 한 경우에는, 지금, 제너릭 컴페어, 여기서. 얘는 클래스 캘큘레이터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메소드를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때 클래스로 매개변수 T를 받아서 그 자리를 전부 다 T로 대체를 했어요. 그러면 요 T, 다이나믹 이렇게 해주면 이제는 뭐죠? 클래스를 만들 때, 생성할 때 캘큘레이터하고 여기서 매개변수를 여기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요 캘크가 생성될 때 요 자리에 요것이 대체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뉴 캘큘레이터하고도 또 여기도 어차피 이건 생성자니까 똑같이 써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넣어주는 순간에 캘크는 뭘로 바뀌었다고요? 캘크라는 객체가 생성될 때 이 T라는 것이 전부 인트로 대체해서 일반화 클래스로 왔다는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컴페어는 나중에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짝 이렇게 해서 지금은 더블형으로 했는데 더블형으로 내가 타입을 매개변수 형식을 보냈어요. 그럼 전부 T 대신에 다 더블로 바뀌었을 거고 더블 연산이 돼야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연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뭘 한 거예요? 이건 아까 거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copy generic array. 예. 08. 제너릭 어레이 어디 갔어요? 응? 제너릭 컴페어군요. 미안합니다. 예. 08. 네.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은, 네. 07.7 마이너스 0.7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그럼 난 인트형으로 바꿔보겠다. 그러면 또 인트로 바꿔보세요. 여기를 나는 인트형 클래스 객체로 만들고, 여기가 인트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인트로 바꿨으니까 리터럴은 전부 인트형으로 써줘야 되겠죠. 3과 4, 네. 그렇게 써서, 네. 실행해보면, 네. 정상적으로 클래스 객체를 원하는 대로 바꾸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컴페어 예를 한번 보죠. 컴페어도
크다 작다를 한 건데요. 만약에 A가 크면 리턴 1, A가 작으면 마이너스 1, 같으면 0을 리턴하는 컴페어라는 메소드를 만들었다 가정하자고요. 연산은 다이내믹을 넣어준다고 했으니까 비교 연산자도 연산의 일종이니까 전부 다이내믹을 넣어서 연산을 했어요. A가 크냐 B가 크냐 이렇게 넣어서 컴페어까지 해보게 되면은 굳이 뭐죠? 클래스 객체에서는 일일이 메소드마다 일반화시킬 필요가 없이 그 메소드들을 묶고 있는 클래스 전체에서 한 번에 일반화를 시켜주면 메소드가 다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죠. 어떤 때 이 클래스 일반화가 장점이 있을까요? 메소드가 많은 경우에 한 클래스의 메소드가 막 수십 개가 있어. 그럼 다 일반화시키려면 귀찮잖아, 그죠? 그럴 때는 클래스 일반화 한 번만 시키고 자동으로 넣어주고 호출할 때도 편하죠? 왜 편하죠? 왜 편합니까? 만약에 클래스 일반화를 안 시켰다면 호출할 때마다 메소드마다 전부 이거를 보냈었어야 되잖아요. 꺽쇠를 보냈어야 되잖아요. 근데 생성시 클래스 객체 생성시 한 번만 보내주면은 뒷부분은 다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메소드를 안고 있는 클래스인 경우에는 클래스 일반화를 해주는 게 좋지, 메소드 일반화는 매번 그 안에 있는 메소드를 일일이 호출할 때마다 계속 타입 지정자를 매개변수 형식을 보내주는 수고로움을 피할 수 있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컴페어러까지 해서 4가 더 큰 경우에를 하는 거니까 4, 3이 돼야 되겠네. 4, 3 이렇게 해서 해주면 이거는 소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큰 경우에는 1, 작은 경우에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 0이니까 그러면 1, 마이너스 1, 1, 0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1, 마이너스 1, 0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반화 클래스의 개념까지 이해를 했습니다.